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 한가위가 바로 오늘입니다마는 제발 강력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하는 참 기초적인 차원의 바람이 오늘 많을 줄로 압니다. 추석 연휴를 즐기던 국민들은 떠올리기조차 싫은 그 끔찍한 뉴스 기존파 속보입니다. 그 자식들을 못 죽여서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오늘과 같은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명절을 보내고 있던 때였는데요. 이때 대한민국을 충격에 몰아넣은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네, 연쇄 살인은 물론 시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조직 지존파 들어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추석 당일에 이 지존파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정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 이제 중학생 시절이었는데 제 기억력이 굉장히 좀 나쁘고 잘 기억을 못해요, 예전 일을. 근데 그 뉴스의 장면과 막 여러 사건의 이런 장면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당시에 그냥 한동안 계속 그 얘기만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충격이었어서.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보통 이제 추석 때 첫 뉴스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 방송국 헬기가 추석 현장을 뭐 한번 상공해서 취재했습니다. 막히는 차. 네, 뭐 교통 상황이라든가 뭐 그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흉흉한 뉴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은요, 한국의 범죄의 흐름의 역사에서 큰 전환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나기 전에 많은 범죄들은 동기가 뚜렷한 특징들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데 이 사건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감정을 불특정한 다수한테 표출하는 범죄로 바뀌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자라고 해서 프로파일링이라는 이 범죄 분석의 업무가 막 대두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많이 알려진 범죄 조직이지만 이 악랄한 범죄 집단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지까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1994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살인 조직 지존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지트의 사체 소강로까지 갖추고 전국 곳곳에서 모두 5명을 살해한 범죄단 일당 6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1994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 살인 집단. 범행을 위해 만든 살인 공장. 압구정된 야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한이 되고 희대의 살인 조직 지존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지존파 첫 시작은 김기환이라는 인물입니다. 두목 역할을 했고요. 김기환을 비롯해서 6명의 20대들이 모여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원래 자기들끼리 만든 조직 이름은 마스칸. 마스칸. 마스칸이 뭐냐면 야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이제 이들이 검거된 이후에 수사를 하다가 형사들이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에 이런 명칭 붙이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끼리 김기환을 자기들끼리 지존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당시 홍콩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네. 지존무상 뭐 이런 지존무상. 그런 시리즈들. 그러면서 김기환이 막 도박도 잘하고 뭐 싸움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한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형사가 붙여준 이름이 지존파였던 겁니다. 이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다.
지존파는 두목 김기환과 부두목 강동은 이렇게 두 명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두 사람은 고향 선후배 사이였고 도박판에서 만나서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다른 조직원을 이제 모으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환은 포커판에서 만나 친해진 문상록과 송봉우를 조직에 추가로 합류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트럭 운전을 하다가 만난 김현양을 행동대장으로 포섭하고요. 강동우는 강문석과 교도소 동기인 백병옥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지존파라는 조직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네. 당시에 지존파 조직원들의 평균 나이가요 21살이었습니다. 두목인 김기환이 제일 많은 26살이었고요. 부두목인 강동원 22살, 행동대장 김현양 22살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요. 이제 불우한 이 가정 환경이었다라는 것이 있고 학교를 제대로 다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공통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악마가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모여서 조직을 만든 것도 신기하고 지존파가 뭐 살인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우리가 이제 차차 이들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찾아볼 텐데요. 이들한테 있는 공통점은 뭐냐 하면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두목인 김기환의 사례를 보면 3살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사실 김기환은 학교 성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형까지 병에 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마저 중풍으로 쓰러지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학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어서 자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전국의 건설 현장을 돌면서 일용직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김기환이 뉴스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뉴스가 뭐냐 하면 바로 사립대학교 입시 부정 사건을 다룬 뉴스였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 8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52개 대학에서 모두 1,400여 명이 부정 입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대학과 시민들은 오늘 발표를 듣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자극이 됐나? 트리거처럼 팡 스쳐 지나갔나? 자기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한과 그게 합쳐져서 그런 겁니까? 예, 자신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했는데 고위층 자녀들은 돈과 연주를 이용해서 대학교까지 간다는 이 뉴스가 그 분노를 부추긴 겁니다. 김기환은 이때부터 고위층 대상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을 납치해 몸값을 받아내고 죽이자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때 자신과 비슷하게 당시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 범죄를 제의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자라는 계획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진짜 안 돼요. 자기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쵸.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저 당시에는 그렇죠. 쉽진 않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각자가 자기들만의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부두목 강동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동원은 특수절도 전과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변호사가 아직까지도 그가 진짜 변호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변호사가 1,500만 원을 주면 너 전과 삭제 가능해. 누군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강동원이 자기가 막노동하고 모으고 모은 전 재산이 1,500만 원이었어요. 4년 동안 모은 돈이. 그래서 이 1,500만 원 전부를 줍니다. 이게 삭제가 안 되죠. 삭제가 안 되지. 네,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나중에 결국은 사기였다는 거, 삭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 분노하고 그걸 이제 확대시킨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행동대장 김현양은 술 먹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이게 합의를 하다가 결국 8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합의금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형사처벌도 받게 돼요. 벌금까지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김현양은 자신의 꿈을 은행 강도라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 꿈은 은행 강도야. 난 한탕 털어서 많이 벌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녔고요. 또 강문섭이라는 조직원은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 비용을 모아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다 너무 변명이네요. 듣다 보니까 아무리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거야라는 그냥 변명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결성된 지존파는 심지어 범행을 위해서 지리산으로 전지훈련까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으로요? 네. 전지훈련이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련은 그 뭐예요? 운동 선수들이 정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어디서 그런 단어를 거기다 쓰는지 참 이해가 안 무슨 돼. 전지훈련을 해요? 무슨 체력을 기르는 예, 건가요? 그 전지훈련은 중호신과 사리를 키우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하는데요. 물 한 병과 칼 한 자루만 들고 지리산에 들어가지고 일주일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리산 가기 전에 대전 유성에서 먼저 합숙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사 현장에 다 불러 모아요. 함께 일을 해요. 그 돈을 받잖아요, 임금을. 그걸 모두 모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에 김기환이 여러 가지 먹지 않고 사흘 버티기. 그 다음에 저수지 같은 데 데려가서 강 같은 데 들어가서 가장 오래 참고 있어라. 일찍 나온 사람 벌 주고.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러한 전지 훈련을 몇 번 거친 이후에 이제 가장 강도 높게 산속에서 아무런 보급 없이 일주일 동안 버텨내고 나중에 살인을 할 때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지 훈련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기환은 행동 강령도 만들어서 이 조직원들을 아주 철저히 통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 강령의 내용을 보면요. 1번이 돈 많은 자들을 증오한다. 2번이 10억 원을 뺐을 때까지 범행을 중단 없이 계속한다. 3번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서 그 증거를 없앤다. 4번째가요.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않는다. 5번째 강령은요. 조직을 배반하면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반드시 죽인다. 이런 5가지 강령을 강요하고 지키면서 조직 관리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심지어 두목 김기환은 잘 때 가슴을 열어놓고 잘 테니 나가고 싶으면 내 가슴에 칼을 꽂고 하라. 그러지 못하면 지옥까지 쫓아가 죽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약간 저는 나이를 아까 들었잖아요. 정말 너무 유치하고 바보 같은 행동들인데. 그냥 저럴 정신과 체력으로 딴 걸 했어야 되는데 왜 예. 그걸 모를까. 참.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서 이들이 굉장한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사회적 유대관계의 단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깊은 소속감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나도 같은 환경이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통해서 심리적 지배를 하기 위한 통제의 방법들입니다. 사이비 종교 같네요. 그렇죠. 위로해주면서 네. 이렇게.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유는 김기환이 이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 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기환은 이들을 모으긴 모았지만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극기 훈련을 하면서 관찰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령을 통해서 혹시라도 배신하면 죽인다. 그래서 서로 감시하도록 하고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주도해서 이끌어 나갈 살인 범죄를 착오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기 훈련, 강령 이렇게 이끌어 나간 거죠. 네.